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79페이지 가보시면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이 사례 중요하죠. 이거 기본으로 좀 잘 알고 계셔야겠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예정 때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뒤에 배우겠지만 환급 예정 때 안 해줍니다. 확정신고 때만 환급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예정 때는 안 해요. 언제만 한다? 확정 때만 한다. 그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과세기간 단위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입세 공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과세 면세율에 따라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물건 비싼 물건 이제 뭐 기계장치 등 도입할 때는 매출세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공급과액 중에서 과세를 왕창 늘려가지고 매입세 공제 왕창 받아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면세 쪽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과액을 잡는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점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한 2, 3 과세 기간 동안에 이제 과세 면세 비율이 한 반반이다. 근데 매입세 공제받는 시점에서 어떻게 돼요? 과세를 왕창 좀 더 늘려가지고 한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러한 납부환급세 재계산이라는 제도를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매입세 공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매입세 불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매입세 불공제.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의 가장 주된 기능은 뭐냐? 과표 양성화. 내가 매입세 공제받든 공제 못 받든 내가 매입한 걸 전부 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에서 불공제를 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는 제일 많은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구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불공제합니까? 왜냐하면 전체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를 뺄 거예요. 전체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를 뺀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불공제액이에요. 공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불공제. 그래서 분자는 다 뭐냐? 여기 면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5억분의 1억 원. 그래서 2000X1년도 제1기입니다. 제1기 때는 얼마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냐 그러면 5억분의 4억이에요. 그러니까 80%가 공제가 되고 지금 여기서는 불공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 5억분의 1억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은 매입세 공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만 불공제된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 매입세 불공제를 구하는 매입세 불공제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5억분의 1억, 즉 20%만큼을 불공제하면 된다. 자, 문제는 뭐냐? X1년도 2기에 가봤더니 이게 6억분의 3억이니까 50%가 불공제가 돼야 돼.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뭐냐? 여기 보세요. 1000만 원에 이제 쉽게 말하면 50%예요. 그러면 500만 원이 불공제가 돼야 된다는 뜻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미 20%만큼 불공제했잖아요. 그럼 추가로 하면 얼마냐면 300만 원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간주시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은 과세기간 단위로 가치가 감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감소한다고 했어요? 이게 2년이 지나면 가치가 0이 되게끔. 그러니까 1 과세기간당 25%씩 가치가 감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면 여기 10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얘는 25% 곱하기 1 과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거의 7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당초에는 20%가 불공제였어요. 그게 얘라고 5억분의 1억. 지금 50%가 불공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30%를 더 불공제시켜라. 추가 30%를 더 불공제시켜야 된다. 근데 그 기준점이 얼마냐? 7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7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225만 원이고 그 얘기는 불공제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납부세액의 얘를 가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25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 225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뭐냐? 매입세 공제를 갖다가 50%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80%를 받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공제 30% 더 받은 거를 다시 토해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그 다음 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되냐? 60%가 됐어요. 5억분의 3억이니까 60% 됐죠? 추가 10%. 근데 문제는 뭐냐? 최초가 아니고 요게 1-25%하고 2과세 기간이 지났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50%가 된 거예요. 50% 이렇게. 그래서 여기 50%면 얼마가 돼요? 1000만 원은 50%, 500만 원이죠? 500만 원 10%. 50만 원을 다시 더 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얼마냐면 여기 5억분의 4억이니까 80% 됐어요. 그러니까 추가 20%만큼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60% 매입세 불공제했는데 사실은 80%가 불공제가 돼야 된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과세 기간이 6개월 지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가 된다? 50만 원만큼을 다시 더 토해내야 돼. 50만 원만큼을 다시 더 토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 논리는 뭐냐면 이런 논리예요. 당초에 여기 나와 있는 20%만 매입세 불공제 받았다. 근데 50% 해야 되니까 추가 30%를 불공제 더 받으셔야 돼요. 60% 됐어요. 추가 10% 불공제 더. 80%가 됐습니까? 그럼 추가 20%만큼 더 불공제를 받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치가 계속 감소하죠? 요거를 갖다 곱해줘야 된다. 요거 숙달이 좀 돼야 돼. 이게 바로 뭐래? 제목이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언제만 해준다? 확정신고 때만 해준다. 요 정도를 보시면 되고 요 예제 아주 중요하죠. 이런 정도를 잘 해결해 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차감 납부할 세액 여기까지 배운 거 그냥 총정리하는 거예요. 자, 얘는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차감 납부할 세액은 뭐냐? 그리고 여기 괄호에 보면 환급받을 세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낸 거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 바로 뭐냐면 환급. 그럼 여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 우리가 납부세액에서 그 다음부터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출발점 여기라고요. 원래 이 위에가 뭐예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여기 납부세액 나오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각종 공제세액 등을 이제 빼라. 이렇게 여기 있죠. 경감 및 공제세액 등을 빼라.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가산세 같은 걸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가 있어요. 카. 카는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산세를 더하라. 가산세를 더하라.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각종 공제, 뭐 이런 감면세액 등을 빼라. 이거 다 빼라. 출발점은 다가 뭐예요? 납부세액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경감 및 공제세액 같은 거를 빼라. 그리고 가산세가 있죠.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된 게 뭐냐? 차감, 가감. 보통 우리가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뭐예요? 환급받아야지. 얘는 환급받아야 될 세액이 된다. 아무튼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항목들을 좀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막 엄청나게 촉진했어요. 옛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옛날이라고 해봐요. 여러분, 한 25년 전쯤으로 가면 돼요. 25년 전쯤에 가면 신용카드를 웬만하면 안 받았어요. 신용카드, 왜냐면 신용카드 하면 수수료 한 3%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3천 원 수수료 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통신료도 내야 돼요. 결제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당시는 돈이 입금이 빨빨 바로 안 돼요. 며칠이 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찰하면 바로바로 내가 돈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 업자라든가 술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수수료까지 내면서 굳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막 반발이 심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카드를 막 촉진하고 하다 보니까 뭐 부가세 과표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옛날에는 대부분 다 이제 현금 비중이 높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다닐 때도 좀 지갑이 좀 두툼하고 이렇게. 그죠? 최근에는 뭐였냐면 요새는 지갑 들고 다니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년들 만났으면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커피 좀 마시라고 이렇게 강남에서 이렇게 그 포스코 사거리 데서 있는데 제가 이제 지갑을 좀 올려놔서 이렇게. 근데 그 지갑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애들, 야, 중간에 돈이 아니고 다 주차권이었어요. 주차권. 이제 다니는 데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주차권 여분으로 했던 거. 이제 거기다 이제 카드가 이제 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갑이 두껍냐 이렇게. 돈인 줄 알고. 돈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를 좀 해줘야 반발심이 좀 이제 덜해진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지만 카드 수수료는 다 누가 줘야 돼요? 국세청이 줘야 돼요. 그 수수료만큼. 그러고도 국세청이 이제 훨씬 더 약간 남는 장사예요. 사실은 이렇게. 요거 잘 보시고 최근에도 이제 그 기사 나온 거 보면 이제 뭐냐면 세금 추징 잘하면 보너스 준대요. 국세 공무원들한테 세금 추징 잘하면. 그럼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제 탈세범들만 이렇게 좀 잡으면 좋은데 그냥 돈만 되면 그러니까 영세하거나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막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왜냐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승질이라든가 이런 걸로 막 혈안돼 가지고 그냥 다 때려놓고 이렇게 막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근데 나름대로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금을 좀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단을 씁니까? 국세 공무원들한테 야, 포상금 줄 테니까, 보너스 줄 테니까 좀 다 걷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이런 거 한 번씩 보시고 여기는 중요해요. 뭐냐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었어요. 제가 위에서 할 때도
예정 때는 환급을 안 해줘요. 확정 때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예정 때 환급 못 받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확정 때, 예정 신고, 미환급세, 예정 때 환급 안 나온 부분이에요. 그거를 확정 때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도 환급이 나오면, 그리고도 여기 마이너스 나오면 환급해준다. 또는 뭐냐?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 때 신고를 합니다. 개인은 신고 안 하고 전기에 냈던 거에 한 절반 정도를 예정 때 고지서가 나와. 예정 때 내놓고 나중에 확정 때 정산한다. 그래서 여기 예정 때 고지서 날라온 거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확정 신고 때 우리 기납부세액처럼 빼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요. 사업 양수자가 대리납부해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내가 팔았다 이런 뜻이 이렇게. 그럼 거기 뭐 매출세액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도한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부가세 신고 안 하고 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냐면 사업을 양수했어요. 그러면 양수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부가세를 내가 내놓고 내가 매입세 공제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공급자가 이제 뭐예요? 대리납부를 하셔야 공급자가 거래징수해서 내야 돼요. 근데 공급자를 대신해서 매입자가 내가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이 된다. 그래서 원래는 포괄적 사업 양수도가 되면 부가세 거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전체가 움직여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일부만 움직였다. 그러면 얘는 포괄 양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세금 계산서 붙여야 돼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세금 계산서를 내가 돈을 줬어요. 만약에 사업 양수하는 그 금액 자체가 10억짜리예요. 그럼 내가 11억을 줘요. 그럼 그 사람이 10억은 지가 갖고 1억을 국세청에 내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양수한 사람이 1억을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근데 걔가 안 내면 내가 공제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그냥 국세청에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10억만 그놈한테 주고 1억을 국세청에 내고 내가 이거를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자 납부 특례 이런 것들도 이제 뭐냐면 우리가 철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매입자가 이런 거예요. 원래 공급자한테 돈을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그럼 11억을 줘야 될 거 아닙니다. 10억만 줘요. 1억은 그냥 국세청이 지정한 계좌에다 넣어놓고 내가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매입자 납부 특례. 왜냐하면 이런 거 가지고 사기, 장난들을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신용카드 업자가 뭐 대리 납부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카드 긁었어요. 만약에 예를 가지고 110만 원 긁었다. 그럼 100만 원만 이제 통장에 들어오고 공급자에 10만 원만은 국세청이 지정한 통장 거기다가 넣어놓는다. 자, 아무튼 점점 사회가 이제 발전하고 함에 따라서 실제로 막 돈이 움직이지 않고 통장으로만 서로 왔다 갔다 하게끔 뭐 그런 게 충분히 이제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아무튼 요런 것들은 참고용, 까만색은 이제 참고용으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고 물어볼까 봐 하는 거고, 우리 이제 수업 목적상은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용카드를 원래 안 쓰다가 급격히 이제 신용카드 많이 쓰다 보니까 과표가 양성화되고 세상이 막 투명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투명화 이제 되다 보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부담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신용카드 발행된 금액의 일정 금액을 무조건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발급 금액 또는 결제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VAT가 포함된 거예요. 거기 얼마? 1.3%만큼을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꽤 큰 거예요. 이렇게. 100만 원짜리 결정되면 얼마? 13,000원이 세금으로 공제가 된다. 13,000원만큼이 세금으로 공제가 된다. 이런 뜻이고, 원래는 뭐냐? 카드 수수료가 이거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국세청이 해줘도 사실은 남는 장사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나 힘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왜 카드를 치러요? 수수료 내야 된다고요. 돈도 늦게 입금되고 이렇게. 그 결제할 때도 통신료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세청이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뭐 편하게 긁어라. 이래야지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가 된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납품해요. 재와 용역을 납품한다.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요거와 그 다음에 영수증 발급 의무자인 뭐 간이과세자가 부가세와 과세는 재와 용역을 공급하고 법에 따라 세금 발급 시기가 있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또는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납부세액에서 요 금액만큼을 빼준다.
그리고 요 한도를 갖다가 이제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한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좀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좀 아까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에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자신고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첫 출발점이 그게 2004년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21년 그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그전엔 다 뭐 서면신고. 제가 얘기했죠. 국세청 직원 중에 전산 직원이 있어요. 우리가 서면으로 신고하면 그거를 전자적으로 입력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거를 전자신고해버리니까 훨씬 더 편하고 데이터 관리에 좋다 이런 뜻이 모두가 다 이렇게 홈택스 등으로 전자신고를 해주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서 부가세 확정신고한다. 해당 납부세액에서 많지도 않아요. 10,000원 이렇게 노동력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해주는. 근데 사실 10,000원도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기가 전자신고한다. 이 10,000원을 빼준다. 10,000원을 빼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예정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전자세금계산서 여기 발급, 세액 공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것도 한 번씩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제 금액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한 건당 200원씩이 되고 뭐 연간 뭐 100만 원을 한도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이로다가 세금 계산서 이렇게 발급하고 하다가 전자적으로 하자 이런 뜻이 전자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게 여기 뜻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예정신고에 대한 미환급세액이 있어요. 예정신고에 대한 미환급세. 그래서 우리가 환급은 확정신고, 그죠? 그때 환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 때 환급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정신고 미환급세.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예정 고지세액이 있다. 예정 고지세. 얘는 뭐냐?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법인만 어떻게 했나 2번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부가세 1기, 2기. 다시 여기 앞에가 여기죠. 1월부터 3월 달까지 예정. 4, 5, 6이 확정. 여기 다시 예정. 여기 확정.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의 경우는 이때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 때 6개월치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기납부세액처럼 빼준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의 경우는 일반 과세할지라도 예정신고하지 않고 고지 납부한다. 이 편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신고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은 부차적인 게 돼야 되는데 그냥 영세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이게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국세청에서 뭐 연락 오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렇게 무슨 큰일 난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지위가 높아요. 그럼 뭐 검찰에서 연락 아니면 경찰서에 연락 와도 뭐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는 경찰서에서 이종하시면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겁먹죠. 이렇게. 무슨 뭐 잘못한 일이 있나 이렇게 경찰서 연락 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거에 막 빈번한 분들은 막 당당하게 막 이렇게 편하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하는 거 자체. 여기는 반드시 뭐가 되냐?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가 이제 마음에 큰 스트레스니까 그냥 이때는 고지하고 6개월치, 그러니까 1년에 2번만 이렇게 신고하게끔 만들어 놨다. 이게 바로 뭐다? 예정 고지세액이 된다. 예정 고지세액이 된다. 자, 우리 고고고. 마지막에 여기 가산세가 나와있어요. 가산세가. 가산세 보시면 몇 가지를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여기 사업자 등록 안 했어요. 미등록 가산세.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럼 여기 공고가액의 1%만큼이 미등록 가산세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명의위장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들어갈 때 간판하고 실제 여기 음식점, 이거 이제 뭐냐면 카드 딱 긁었을 때 이름이 달라요. 이걸로 일단 의심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바지 사장 있잖아요. 그죠? 나는 뒤에 숨어 있고 여기 뭐 노숙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밥 한 개 사주고 사업자 등록증 낸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좀 터트린다. 터트린다는 말은 뭐냐면 세금을 왕창 체납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폐업해 버리고 돈만 챙기고 이렇게. 요거 명의위장이고 국세기본법 가면 이제 뭐예요? 실질과세 원칙. 실질 주인을 찾아간다고요. 결국은. 국세공무원의 한 역할은 실질 주인을 찾자. 여기 보면 세금 계산서 미발급 등이 나와 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공고가액에 이제 3%가 있고 여기 공고가액에 2%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뭐로 보시면 되냐면 가공세금 계산서예요. 가공 뭐예요? 거래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 그죠? 3%. 이렇게 아예 발급 안 하면 2%.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요거 미발급했다. 그러니까 종이로 발급했다는 뜻이에요. 전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는 여기 부실기재. 부실기재는 뭐예요? 필요적 기재상 일부를 갖다가 잘못 기재한 거예요. 여기죠. 여기 발급 시기를 경과해서 발급하거나 발급한 세금 계산 필요적 기재상이 착오 과실로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 이럴 때 역시 당연히 다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라는 뜻. 가산세 안 내려면 신경 쓰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합계표를 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합계표를 불성실은 뭐예요? 미제출한 거죠. 지연 제출은 늦게 제출했다. 그럼 뭐예요? 예정 때 할 거를 확정 때 한 거예요. 예정 때도 해야 돼. 예정 때 신고할 때 합계표 제출이 안 했다. 그거를 확정 때 했습니다. 지연 제출. 확정 때 안 했어요. 그렇죠? 미제출. 이렇게. 이름만 좀 잘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자세금 발급 명세서 미전송. 이렇게 발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송을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날까지 바로 국세청에다가 전송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지연 전송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전자세금 발급 명세 전송 기한이 경과한 후, 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확정 신고 기한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지연 전송이 되고, 그때까지도 안 했어요. 그럼 얘는 미전송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매입자죠. 여기 보면 매출처 합계표뿐만 아니라 매입처별 합계표도 제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현금 매출 명세서 미제출. 이렇게. 우리 여기 현금 수입 업종이 예식장. 요새는 이제 예식장도 엄청 비싸고, 지난번에 제가 대구에 한번, 왜냐면 국세 공무원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거 뭐냐면 첫 결혼인데도 주차 막 엄청 많아.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예식이 동시에 4개가 진행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하나씩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텀을 좀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주차장 가는데 들어간다 한 40분 기다렸어요. 이렇게. 왜냐면 그거 싫으면 한 2km쯤 떨어진 데가 거기 하면 이제 버스 다시 이렇게 오고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근데 또 대구도 또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줄 서서 기다리겠다. 그냥 주차. 다행이죠. 일찍, 그나마 일찍 가가지고 그렇게. 근데 아무튼 뭐냐. 예식장업이라든가 이런데, 그죠? 이런데 현금 매출 명세서를 꼭 제출해주네. 얘는 뭐는 카드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요거 막 유도하잖아요. 카드 안 하시고 현금 하시면 이렇게. 그죠? 그럼 뭐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아무튼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불성실, 가산세 여기 나와있죠. 임대업자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이 오래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임대 안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월세만 이렇게 좀 제때제때 주고 이렇게. 아무튼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영세율이에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이런 뜻이. 아무튼 가산세 나와봐야 일단 종류만 여러분들 처음에 좀 암기를 해두시고, 여유가 되면 세율까지, 가산세율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